지난 시간에 병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병과 약. 그러니까 사주에 예를 들어서 병이 없는 사주도 있어요. 병이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어서 병이 없는 사주 있는데, 병이 없는 사주는 평상인이라고 해요. 평상인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이고 약이 있고 야구를 만나면 대발하는 사주다. 그런데 병이 있는데 약이 없어. 그 병을 구제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운도 만나지 못했어. 그럼 고생 쇠가빠지 하는 거예요. 고생.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병이 이제 사주 풀다 보면 병이 이렇게 세 개가 뭉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없는 사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그 병의 기간에는 고생을 많이 해. 그래도 이제 조우가 안 맞다든지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제 병이 없는 사주,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주가 병이 없는 사주들이 대부분 살아가. 그런 사람들이 평상인이고, 또 이제 우리가 사주를 접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에도 기법이 있어.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주를 하나 받아 적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알다 보면은 쓰면서 이게 신앙인지 실학인지 파악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옆에 이제 이런 상담지가 있어요. 상담지에 보면 무, 격, 천공토도, 역천고, 형충파라는 글이 써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라. 그러면 어떤 틀도 잡히고 상담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지가 않아. 그대로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상담하는 멘트는 일간이 간목이면 이거는 큰 나무인데 가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나면 나무가 시들어요. 또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면 나무가 많이 건조하니까 술을 필요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제 무 쪽으로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옆에 보면 무, 격, 천공토라고 해서 무, 격, 천, 공, 토, 도, 역, 천, 도, 충, 원진, 상청.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거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주를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없는 것, 저거 무자라는 것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없는 것은 비, 식, 재, 반, 인, 이게 이제 나와. 없는 것이. 목화토금수가 없으면 비식재간인 중에서 나오는데, 비견이 없다. 그럼 자신의 고집과 주체성,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이 말하면 흔들려가고 저 말하면 흔들려가고, 소위 말하는 귀가 얇다. 그치? 귀가 얇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비견이 없다라는 것은 일간이 통근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왔거든요. 그죠? 일간이 너무 약하다. 비견이 없으면 나의 정체성이 없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남이 얘기하면 쉽살리 꼬임에 넘어갈 수가 있다. 식상이 없으면 식상은 표현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을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이고 능력이고 자신의 예능적 기능이다. 그래서 식상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 자기가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통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식상이 없으면 애교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재성이 없다. 재성은 마무리야. 재성이 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재성이 없으면 마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반성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절제가 부족해. 해야 나가야 될 때, 물러서야 될 때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는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다가 재성은 많다. 재성은 엑셀에다 밟는 거예요. 재성은 내가 주관적이 돼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뭐 재성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독선적인 스타일, 내 하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 인성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덮어놓고 저질러. 인성이 없고 식상만 많으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비견이 없으면 자아가 정체성이 없다. 식상이 없으면 통능력이 부족하다. 재성이 없으면 마무리가 부족하다. 관성이 없으면 절제력이 부족하다. 인성이 없으면 머리가 없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아놓고 그것을 이제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격이야. 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병약과는 좀 달라요. 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가정과 개인의 길. 가정과 개인의 길. 개인에는 뭐 질병도 해당이 되겠고 가정의 화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로 판단하냐면 법부 신앙신약으로 판단을 해요. 신앙신약으로 판단해서 신앙신약에 잘 맞으면 가정도 건강하고 개인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건강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업부가 안 맞으면 너무 신약하든지 너무 태왕하든지 이러면 가정사라든지 개인의 질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길이 있어. 사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혼자서 못 살아. 서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재물을 벌고 민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터전을 마련하는 거야. 그것은 뭐로 보냐면은 격으로 봐요. 격으로. 그러니까 주로 격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남자가 이제 많겠지, 그죠? 여자는 주로 신앙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격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격도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근데 우선 대부분 이제 남자가 상담하는 것보다는 여자가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격보다는 신앙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억부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용신이라고 그러지만 격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상신이라고 그래요. 조금 달라. 말이 용신과 상신. 그래서 이제 자, 격은 신앙신학과 달라서 쉬워요. 몇 개의 공식만 아는데 신앙신학은. 그래서 우선 이제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식상이 상신이다.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지. 식상이 상신이면 재성이 흐르면 돼. 이게 상신이야. 이건 하나의 공식이요. 식상이 상신인데 겁재나 비견겁재가 될 수는 없어. 식상은 항상 재성으로 흘러가야 돼. 또 두 번째, 관성이 정관격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인성. 그렇지. 인성으로 흘러가야 돼. 관인상생. 그런데 또 인성으로 안 흐르고 재성으로 가야 될 때도 있어. 그지? 이건 뭐냐? 관성이 인성으로 가야 되는데 인성으로 가는 길도 있고 재성으로 가는 길도 있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인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앙하면 어디로 가야 돼? 재성으로 흘러가야 돼. 그죠? 신학하면 인성으로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관인상생이라 그랬어. 관인상생. 옛날에는 이 재성을 안 썼는데 관인상생으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신앙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거든. 그럼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성을 관성이 재성의 힘을 받아서 더 강건해져야 될 수도 있겠다. 이제 나왔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명관과마라 그래. 명관과마. 다른 말로 명관과마. 명관과마라는 것은 뭐냐면 관성이 투출했는데 밑에서 재성이 생해주고 있더라. 이게 명관과마야. 그럼 여자는 상당히 좋은 귀한 남편을 얻어서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일간이 건강할 경우에, 일간이 뿌리가 없고 신약하면 그림의 떡이지 뭐 이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재성이 있어. 재성은 어디로 가야 돼? 관성? 재성은 관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식상으로다가 가야 돼. 식상으로다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식상이 상심이야. 또 인성은 어디로 가야 돼? 비겁? 비겁은 관성으로 관성. 그렇지, 관성으로 가야 돼. 비겁을 쓰는 경우는 재성이 많아서 그걸 다스려야 할 때 그걸 특별히 잘하는데 그때 외에는 잘 안 써. 비겁은. 왜냐면 비겁이라는 놈은 내 재물을 탈출해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그놈을 용신으로 삼아놓으면 내 재물이고 남자한테는 부인이 재성인데 그것을 빼앗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재성이 많을 때는 써야 돼. 이거잖아, 그죠? 네 개야. 비겁은 빠지니까. 비겁은 얼록격, 양인격으로 해가지고 다른 격을 뇌격으로 취급해놨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식상과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요러한 공식을 이제 집어넣어 볼 거예요. 집어넣어 보는데 흉격이라고 있어. 흉격. 흉격은 뭐냐면 살상법표. 살상법표. 표는 편임. 겁재. 상관. 실살. 요거는 흉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신이 뭐가 될까요? 요거는? 네? 칠살격은 뭐가 될까? 상신이. 우선 관성은 인성과 손 붙들고 다녀야 되니까 인성도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또 하나는 재성은 안 되지. 칠살을 생겨주니까. 아, 식상. 그렇지. 식상으로다가 눌러줘야 돼. 그래서 흉격은 일단 눌러줘야 돼. 그래야 격이 성립이 되는 거야. 상관격이다.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상관격은 인성으로다가 눌러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성으로 빠져나가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신왕하다. 그럴 때는 상관격이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재성. 그렇지. 재성이 더 좋겠지. 인성은 더 나를 생해지니까 저기 좀 떨어지겠고. 겁재. 겁재는 뭐로다가 눌러줘야 될까? 관성? 그렇지. 간성으로 해주면 돼. 또 없으면은 재성이라도 써야 돼. 그죠? 편인. 편인은 식신을 하는 원수란 말이야. 그죠? 편인은 뭐가 됩니까? 재성이요? 그렇죠. 재성으로다가 편인을 다스려줘야 돼. 요거를 상신이라 그러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제 어떻게 격을 잡는가, 또 격이 어떻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